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성진입니다. 저는 고대에서 학부를 하고 미국 유니버시티 미시간 러스쿨에서 석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에서 국제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사실 이 이슈는 제가 박사과정 다닐 때 한번 이제 발표를 한 이후로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 또 정호재 박사님께서 또 이 포럼 발표 요청하셨을 때 뭘로 할까 하다가 오랜만에 요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싶어서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들 간단하게 오늘 발표 순서를 보면은 우선 남중국해 지역 개관을 잠깐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연안국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2016년에 있었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에서 이제 필리핀과 중국 간의 중재 판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사국들이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남중국해 지역은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다들 아시는 지역입니다. 대만에서부터 이 인도네시아를 포괄하는 상당히 넓은 바다고요. 그리고 이 남중국해 위가 바로 이제 동중국해, 옛날엔 동진해라고 불렀던 동중국해입니다. 그래서 딱 첫눈에 봐도 이제 중국과 동남아를 포괄하는 상당히 중요한 해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특성으로는 아까 보셨다시피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 베트남, 남쪽으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도 인접하고 있고, 크기는, 그러니까 전체 해역의 크기는 350만 제곱킬로미터로 아마 한반도의 10배를 좀 넘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아는 군도들이 이제 파라셀 군도, 서사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 남사 군도, 그 다음에 파타스 군도, 매크스필드 뱅크, 스카보로 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 스프래틀리 군도입니다. 사실 스프래틀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 강, 즉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주요 강으로는 일단 홍콩 옆을 지나가는 주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하노이 쪽에 있는 홍강, 그 다음에 동남아 전체를 이제 거의 그 대륙부를 가로지르는 메콩강 등이 있고요. 주요 해협으로는 대만 해협, 루손 해협, 말라카 해협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 해안선이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그러니까 섬과 이제 그 다음에 광범위한 산호초와 환초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수심은 약 평균 1000m, 가장 깊은 곳이 5000m 이상이어서 현재 그 자원이 상당히 많이 묻혀 있다고 하는데 자원 개발에 또 어느 정도 난이도도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후적으로는 열대 몬순 기후, 다들 동남아시아 가시면은 늘 겪는 그런 기후가 이 지역의 기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풍도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남중국해는 주요 해상 운송로, 그리고 어장이 상당히 풍부하고, 그 다음에 잠재적인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지로서 상당히 이제 경제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학적 중요성을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해상교통로로서 전 세계 해상무역의 3분의 1이 이 해역을 통과하는데, 특히 중동의 석유를 한중일, 동아시아로 운송하는 주요 경로가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족 자원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주변국의 어업 활동이 활발하고, 그다음에 상당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어서 이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실 연안국들이 200캐리 EEG를 다투어서 이제 설정한 것도 이 에너지 자원의 잠재력 때문에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 전략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하고 미국의 항해 자유가 이 해역에서 상당히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이 남중국해만 딱 띄워놓고서 군사 전략적인 가치를 논의하기보다는 남중국해, 대만 해역, 동중국해를 쭉 이제 올라가는 그런 전체적인 군사 전략적 가치가 지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및 생태계 보존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이 연안국들이 점점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그러니까 해양 오염 문제나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그 다음에 생물다양성 문제가 점점 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협력과 발등으로는 일단 중국이 무엇보다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연안국의 이제 해양 영유권 또는 이제 EEZ를 통한 경제적 발전에 대한 그 권리가 상당히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과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협력 노력과 개별 국가 간의 갈등이 또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세적으로는 좀 복잡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럼 왜 남중국해가 중요하냐? 첫 번째로 해상교통로입니다.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의 40% 정도가 남중국해를 통과해서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유나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은 중동에서 오는 거의 모든 물량이 남중국해를 통과해서 이제 대만 해협을 지나거나 아니면 이제 이 대만 동쪽을 지나거나 해서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우리의 목줄을 쥐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982년에 중국이 적극적 방어 전략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도련선, 즉 아일랜드 라인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이 선이 이제 제1도련선이라고 해서 일본, 그 다음에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그리고 이제 남중국해를 포괄하는 이 제1도련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일본 이쪽에서 이제 괌 사이판을 포괄하는 제2도련선으로 하는 소위 A2AD 전략, 그러니까 A2AD 전략이라는 미국의 해상력을 이제 이 제2도련선과 제1도련선을 통해서 그 서태평양으로 미국의 해양력 투사를 견제하겠다라는 전략을 이제 점점 더 구체화하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필리핀과 서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이해관계에서도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사활적 이해관계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돼서 2015년부터는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연안국들하고 이제 해군 훈련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남중국해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활동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국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요, 이 점선이 UN 해양법 협약상 200캐리 이제 그 EEZ 배타적 경제 수역 선인데요. 일단 중국은 소위 말하는 이제 구단선, 이 빨간 선 안에 들어오는 모든 해역은 자기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이나 필리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는 브루나이,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등은 이제 그 UN 해양법 협약상 200캐리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따라서 이제 다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래틀리 군도 쪽은 이제 각 이제 섬 또는 환초를 이제 사이에 두고서 여러 나라들이 한 환초에 대해서 각자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래틀리 군도로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이제 이투아바 이 섬은 특이하게도 대만과 중국이 의견이 일치하는 단 하나의 이슈가 이 구단선 안은 중국 거다라는 이슈입니다. 하나의 중국으로서 대만은 이 이투아바를 사실상 여기는 대만이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이 빨간 점에 해당되는 영역을 이제 실질적으로 점유하면서 인공섬도 건축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에 섬이라고 하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만조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산호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다가 이제 인공섬을 짓는다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섬에 대해서는 활주로를 이제 짓는다든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 인접한 쪽에는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또 일부러 리조트를 짓는 것도
활동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은 요 팔라완 섬에서 요쪽 해역을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요쪽에서 요 미스치프 리프나 이쪽에서 조금 더 이제 중국과 필리핀의 해상 충돌이 좀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또 남중국해에 아까 말씀드린 인공섬이나 어업시설을 설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 요 주요 섬들에다가 이제 비행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군함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레이더 기지 또는 미사일 발사대까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관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지금 요 서사군도 파라셀 군도하고 스프래틀리 군도에 이제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중국 미사일이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현실적으로 남중국해 연안국들한테도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크게 다가올 수가 있고, 또 중국이 이 스프래틀리 군도에다가 만약에 이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등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되면은 미국이 항공모함을 지금 같이 자유롭게 이제 끌고 오기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도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시설 설치는 상당히 최근 들어서 더 이제 민감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아세안하고 중국이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최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코드 오브 컨덕트를 이제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이제 한 20여 년간 코드 오브 컨덕트에 따라서 이제 남중국해를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개발할지에 대한 원칙은 합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 4일에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the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라고 해서 남중국해에서의 당사자들의 행위에 대한 선언, 이 선언문을 프놈펜에서 체결을 했고요. 아세안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합의문, 그러니까 이 선언문에 대한 서명까지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11일에는 이 선언문 채택 20주년을 기념해서 선언문의 내용과 정신을 재확인한다 라는 이제 선언을 한 번 더 발표한 적이 있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유엔 헌장,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제 우호 협력 조약, 그 다음에 이제 평화 공존을 위한 5가지 원칙. 이거는 이제 아세안 회원국들이 합의한 5가지 원칙입니다. 등에 이제 표시된 국제법 원칙을 준수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평등 및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는 인정한다. 그 다음에 영토 및 관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 및 국방당국자 간 대화 및 의견 교환을 하고, 난파 및 조난자는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군사훈련이 있을 경우 통보하고 정보 교환하고, 그 다음에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연구, 통신 및 항해안전 보장, 조난자 구조, 국경 간 범죄 방지 등에 대해서 협력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 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코드 오브 컨덕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원칙에 대해서만 나와 이 당사국들이 남중국해 이슈에 대해서 이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접근을 한다라는 원칙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이 선언문이 채택된 후에도 중국은 계속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1월 22일에 필리핀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 제7부속서 NX7에 의한 중재 신청을 이제 헤이그에 있는 PCA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국은 이미 2006년에 도서 영유권과 해양경계 획정 문제에 대해서 국제법원의 강제 관할권, 즉 중국의 합의 없이는 국제법원에 어떤 사건도 회부하지 못한다라는 원칙을 강하게 이제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또 PCA의 이 중재 요청이 접수가 된 후에도 중국은 PCA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불인정하고 중재 절차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중재 절차는
벌석 재판으로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중재재판부 구성 요청을 할 때 제기한 4가지 주요 이슈는 무엇보다 첫 번째가 남해구단선의 언클러스 합치 여부, 그 다음에 남중국해 지형지물이 유엔 해양법 협약상 섬의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됐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인공섬 건설을 하는 행위가 합법적인가, 그 다음에 해양 환경 훼손에 있어서 중국의 책임이 있느냐를 다툰다고 이제 중재 요청서에 명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안전 결정을 통해서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 중재재판은 PCA의 관할권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의 주장은 이제 중재재판부에서 다툴 수 있다, 어드미서블 하다 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12일에 본안에 대한 중재 판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남해구단선의 역사적 권원에 대해서 PCA는 중국의 남중국해 자원에 대한 역사적 권원은 중국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서 소멸됐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클러스 이전에 남중국해는 법적으로 공해, 즉 하이시즈였고, 중국의 남중국해 항행 및 어업 행위는 공해 자유권 행사에 해당된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언클러스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이 남해구단선 내의 자원은, 즉 어족자원이나 지하자원 등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필리핀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 지형지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 이게 국제법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의미 있는 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1982년 해양법 협약에 보면은 이제 섬은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거주하는 사람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만조시 이제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을 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해양지형지물이 섬인 경우에는 이제 배타적 경제 수요 200캐리하고 대륙붕에 대한 그 권원이 인정이 되는데, 단순한 암석일 경우에는 12해리 영해 권원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고, 간조 노출지, 즉 로우 타이드 엘리베이션의 경우에는 권원을 불인정한다라는 것이 언클러스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자연적 상태로서 이제 그 PCA는 인간에 의한 중대 변형 이전에 이 문제된 지형지물이 간조 노출지였는지, 암석이었는지, 섬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아서, 중국이 인공섬 건설을 통해서 단순 간조 노출지 또는 암석이었는데 인공섬으로 만들어서 이제부터 여기는 섬이 됐다, 언클러스 규정상 섬이기 때문에 200캐리 EEG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할 만한 여지를 굉장히 제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주민 집단이 있는지, 사실 스프래틀리 군도의 대부분의 섬들은 거의 간조 노출지 또는 암석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위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 경제 활동도 사실 유지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PCA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서요크섬, 스프래틀리 군도, 북서암초 이런 모든 만조 노출지는 암석에 해당되며, 섬에 해당하는 해양 지형지물은 남중국해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바위는 법적으로 암석에 해당해서 이 암석 주위로는 12해리 영해를 주장할 수는 있다라고 이제 PCA가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의 중국의 행위의 합법적인지 PCA는 이를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이 미스치프 리프나 아니면 세컨 토마스 쇼 등에서 필리핀 측이 이제 그 지역에서 석유 시추 및 탐사, 어업을 하는데 중국 측에서 불법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 56조 등에 위반해서 필리핀의 EEZ 및 대륙붕 내의 생물, 무생물 자원에 대한 영유권을 침해한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국 선박 및 어민이 필리핀 측 EEZ에서 어업 행위를 하도록 적당한 고려를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이제 필리핀의 EEZ 내에 어업자원 영유권을 침해했다라고 PCA가 판정을 했고요. 또한 2015년 5월 이후에 필리핀 어민들이 그러니까 스카바로 쇼얼에서 전통적인 어업 행위를 금지한 것은 또 언클러스 위반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의 허가 없이 이제 미스치프 환초 등에서 인공섬을 건설한 행위 없이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 60조 및 80조 위반이라고 판정을 했고, 그 다음에 미스치프 환초 및 스카바로 사주 등으로부터 이제 200캐리 내에는 섬에 해당하는 해양 지형지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EEZ와 필리핀의 EEZ가 중첩될 여지가 없다라고 보아서 이 이슈는 영유권 및 해양경제 획정 이슈와 무관하다라고 이제 PCA가 판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중국해 지형지물 내에서 중국이 대규모 매립 행위, 그 다음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행위 등은 이제 해양환경 보존 의무 위반이라고 PCA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버로 쇼얼이나 세컨 토머스 쇼얼 등에서 이제 환경적으로 유해한 방법에 의한 멸종위기 바다거북 등을 중국의 어선들이 자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명백하게 언클러스 위반이다. 그 다음에 대규모 건설 활동, 또 중재 절차 개시 이후에 미스치프 환초 등에서 대규모 매립 및 인공섬 건설 행위를 시행함으로써 분쟁을 악화시키고 해양 환경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했으며 분쟁의 목적물인 해양 지형지물의 자연적 상태에 대한 증거를 파괴했다고 지적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필리핀의 주장을 다 인용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재 판정의 의의를 이제 보면은 무엇보다 언클러스 121조 규정상 섬, 아일랜드의 지위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했다라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역사적 권리, historical right하고 이 언클러스, 유엔 해양법 협약상 영해, EEZ, 대륙붕에 대한 권한을 이제 분리해서 이해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권한은 이제 언클러스상 주권적 권리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언클러스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그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권리 주장은 언클러스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유권 여부와 별개로 타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피해를 끼치는 어업 활동과 건설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언클러스에 의해서 불법이다라고 확인을 했다는 점도 앞으로의 이제 해양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의의를 갖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16년 PCA 중재 판정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이슈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중국이 계속 이제 인공섬을 조성하는 행위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필리핀 간의 무력 충돌만 봐도 상당히 활발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99년에 세컨 토머스 암초에 자기들이 이제 사용하다가 폐기하는 이제 상륙함을 좌초시킨 다음에 여기에다가 10여 명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중국 해안경비대가 이제 해병대원들을 향해서 물대포를 발포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컨 토머스 암초에 상주한 필리핀 병력에 대해서 물자 보급을 방해하는 사건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필리핀이 잠정적으로 합의해서 이 물자 보급은 이제 진행을 해줬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카버로 암초 상공에서 필리핀 공군기가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중국 전투기가 방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스카버로 암초 상공은 필리핀의 EEZ 상공이기 때문에 필리핀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영공 비행의 자유에 따라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투기가 너희는 중국의 아디즈, 즉 카디즈, 자디즈, 차디즈 하듯이 이제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필리핀 공군기의 비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외국인을 일방적으로 구금하겠다 하는 방침을 이제 강하게 하겠다는 점을 6월 15일부로 확인을 한 바 있고요. 이에 대해서 필리핀과 베트남은 최근에 해양경비대 연합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해양경비대와 중국 해양경비대가 8월 19일에 서로 이제 밀어내기 위해서 충돌을 한 적이, 그러니까 실제로 배와 배가 선체가 충돌해서 이제 선체가 파손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감안해야 될 부분이 필리핀과 베트남도 해양경비대가 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국도 해양경비대가 이제 필리핀 해양경비대 선박을 밀어내려고 했다라는 점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독도 관련 이슈를 팔로우 하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독도의 경비병력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경찰입니다. 그리고 해양경비대나 해양경찰이 이 연안을 이제 순찰한다라는 것은, 여기는 그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고 분쟁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를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해양경비대가 그러니까 해양경비대 간의 충돌이나 연합훈련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해군이 이제 출동을 했다 그러면은 분쟁이 한 번 더 에스컬레이션 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이제 이 인도네시아의 자국 EEZ 내 나투나 제도 주변 영역을 북나투나해로 명명을 하고,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서 법 집행과 중국 해안경비대의 활동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베트남하고 EEZ 경기 획정 협상을 타결했고요. 그 다음에 나투나 제도 인근의 대륙분 개발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이러한 남중국해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FUNOP이라고 합니다.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이 FUNOP은 2015년부터 이제 계속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거의 한 1년에 한 한 몇십 번씩 이 FUNOP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과 베트남이 이제 긴장 완화를 위해서 해군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충돌 이슈와는 별개로 연안국들은 계속 자원 공동 개발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살펴봤듯이 2016년에 PCA 중재 판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기구에 의한 분쟁 해결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PCA 판정의 이행은 UN 안보리 결의안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큰 걸림돌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어떤 결의안도 중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아시다시피 PCA 중재 판정 인정하지 않으면서 실효지배 강화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CA 중재 판정은 역사적 권한의 렐러번스는 좀 감소를 시키면서 언클로스에 근거한 권한이 이제 법적으로 더 의미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독도 이슈나 아니면 이제 중국과의 이제 서해 관련 이슈에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사실 법적인 해결보다는 뭐 국제사회가 늘 그렇듯이 이제 갈등 관리와 신뢰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좀 더 이제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 123조 규정상 지역적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이런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양자적 해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역내에서 이제 소다자적 해결, 즉 아세안과 이제 아세안 등이 다자적으로 인볼브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력 이슈나 아니면 기타 민감한 이슈가 나오기가 어려운 탐색 구조나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같은 해양 협력 분야에 대한 발전을 좀 모색할 필요가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세안과 중국은 일정 정도 공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교통로의 평화적 사용 보장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텐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최근에 이제 항모기동전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미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다수 그 남중국해를 바라보면서 배치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무력, 중국의
이제 해군력을 통한 통제를 이제 강화시킴으로써 이 평화적 사용 보장이 조금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앞으로 한반도, 동중국해, 대만 해협, 남중국해 지역을 포괄하는 위기관리 메커니즘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앉으시면 네네, 네. 녹화 끝내신다면서요. 근데 질문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질문을 잘해야겠네. 이게 사실은 그 발표상으로는 엄청 그 특이점 없었어요. 네. 네, 특이점 없었고 질문을 잘해야겠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먼저 저 하나씩 하시죠. 예. 이 남중국해 이슈가 굉장히 법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정치 안보 그리고 이제 경제 분당 굉장히 복잡한 이슈인데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그 PCA의 이제 이행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이제 이 PCA 판정에 대해서 최근에 예를 들면 두테르테 정권 때 그 PCA 판정 문제를 더 이상 거론을 안 함으로써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화해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PCA 판정에 대해서 필리핀 정부가 그 문제를 이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봐서는 필리핀 정부가 이 PCA 판정을 필리핀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강조하지 않는데 미국 정부가 이제 PCA 판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필리핀 봉복 마르코스 대통령하고 이제 미국 정부도 이제 PCA 판정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행이 가능한지와 별개로 일단 굉장히 이 이슈에 대해서 법적으로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하는 입장입니다. 조금 남중국해 문제하고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 독도 문제와 관련된 어떤 그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우리 강선진 박사님께서 이제 국제법 전문가시니까 그런 문제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PCA 이제 판정을 보면은 그 어떤 섬과 암석의 어떤 구분 뭐 이런 것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이 PCA 남중국의 이제 PCA 그 결정을 이렇게 참고를 해볼 때 독도가 그러면 섬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네. 독도는 유엔 해양법 협약상 섬으로 인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뭐 경비병력이 주둔을 하고 있고 뭐 거기에 이제 주민등록 옮긴 분도 계시다고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은 이 자연 상태의 이제 독도를 이제 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독도라는 섬 자체에 인간의 이제 정주 여건을 보장해 줄 만한 그런 자연적 상태가 아니라고 볼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섬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암석, 락으로만 인정이 돼도 그 CBL이 영해는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그 역사적인 구단선
그 역사적인 권한은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자원에 대한 권리는 인정한 것 같은 그런 성명이 있으셨는데 예. 그럼 만일에 독도 문제 관련해서도 그 영유권은 뭐 우리가 유지를 하더라도 일본의 어떤 자원에 관한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만일에 남중국해하고 지금 동해 문제는 조금 그러니까 다른 동해 이제 그 피처가 조금 다른 게요. 남중국해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역사적 권한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중국해 전체가 공해가 됐고, 공해에서는 공해상의 이제 지하자원과 이제 공해상의 개발 같은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이 공해 자유의 원칙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공해상에서의 자원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동해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한국이 200캐리를 주장하는 영역하고 일본이 200캐리를 주장하는 영역이 굉장히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DJ 정부 때 이제 중간 수역도 만들었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해하고 남중국해는 그렇게 평면적으로 비교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지금 설명 들으니까 이제 공해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독도하고는 좀 다른 점이 네. 명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과 중국 간의 그 자원 공동 개발이 뭐 이렇게 모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분쟁 지역에서의 자원 공동 개발입니까? 베트남이나 중국이 이게 분쟁 지역이라고 이제 굳이 서로 이제 주장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 연안국으로서 뭐 같이 개발해서 이제 나눠 갖자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원 공동 개발하자는 선언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제 맨날 만나서 자원 공동 개발하자 그러는데 한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기술적으로 이 지하 자원을 개발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떻게 중국도 이제 많이 기술이 발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질문이 많은데 나중에. 예. 이 남중국해 그 분쟁 사례가 네. 이게 비견될 만한 그 유럽이든 저긴 북중미에서든 뭐 카리브해든 비견될 만한 지역이 따로 또 있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 국제법은 잘 모르는데 그 해양 영토적 관점에서 북극해가 잠재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극해가요? 네. 근데 북극해는 거의 강대국이 다 연결됐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일대 다의 문제 아니에요. 지금 네. 중국이 일단 이 큰 문제고 나머지들은 작은 국가 9개가 걸쳐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북극해 정도라는 얘기죠. 북극해가 지금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때문에 네. 유빙이 계속 높고 하면은 지금 북극해는 러시아가 일단 북극점 밑에다가 이제 자기네 깃발 꽂아가지고 여기까지 우리 이의지다 딱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노르웨이 같은 연안국들은 그런 거 인정 못한다 라고 나와서 어디까지나 그 200캐리 이의지까지는 뭐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북극점까지 가는 건 못 봐준다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PCA가 판정을 할 때 그 북극해 사례를 많이 봤다는 아니죠.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사례 볼 때는 어떤 사례를 주로 봐요? 그러면 커피 한 잔. 선례가 아마 지금 남중국해하고 딱 정확하게 비교할 만한 선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인공섬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공섬의 이제 법적인 지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저도 10년 동안 봐왔지만, 그걸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고 자기들이 그걸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무기가 가서 지켜버리면은 언클로스든 PCA든 그런 판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중국이 저렇게 하는 가장 큰 동기를 제공한 국가가 일본입니다. 했다 이거죠, 이미. 일본이 80년대부터 오키노토리시마라고 해서
오가사와라 제도 그 밑에 그 정말 그 간조 노출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원 정도인가 콘크리트를 이제 부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그 딱 섬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지 기점이다라고 그쵸.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세계상에 없던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일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이제 따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나쁜 짓을 했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오키노토리시마를 이제 확보함으로써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이지가 가장 넓은 데가 미국이고요. 네. 그 다음이 일본이 됐습니다. 저도 그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어쨌든 뭐 중국도 이제 남중국해에다가 저렇게 이제 인공섬 만들고 군사시설 배치해가지고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굳히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네. 굳혀진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또 중국은 오키노토리시마는 네. 섬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뭐 자기들끼리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한국 독도처럼.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건데 네. 현재 남중국해의 군사기지는 되게 확고하거든요. 확고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그 바로 직접적으로 저기 중국의 남양 뭐죠? 그 항공모함이 직접 거기까지 출몰하기 때문에 확고한 네. 거 아닐까요?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데 바로. 미국 입장에서 광동은- 미국은 그렇게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차피 미국도 제7함대가 요코스카에서 네. 남중국해 그쪽으로 계속 이제 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 가지고 또 알아두셨으면 하는 부분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어디까지나 이 연안국들의 이제 그 수상 또는 지하자원 개발만을 이제 인정을 해주는 우선권을 인정해 주는 거지 배타적 경제 수역의 이제 항행은 공해와 동일하게 항행과 자연에 있다. 예, 상공 비행의 자유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구단선 해역 내에서 이제 중국이 그렇게 다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 뭐 인정 못 한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제 공해 또는 EEZ로서 이제 그 항행의 자유는 이제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이 펀업을 하는 근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거는 알겠고, 네. 그러면 보시기에 강 박사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단선 논쟁만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이제 그 아세안 국가들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보셨을 때 중국의 전략, 그러니까 해양 영토 확보 전략인 건가요? 아니면은 군사적 목적의 그냥 압박을 위한 협상 카드라고 보세요? 중국은 한나라 시절부터 어부들이 남중국해를 이제 오가면서 그러니까 조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구단선 내 해역은 우리 거다. 아예 그냥 실질적으로 네. 영해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냥 그 군사적으로 협박하거나 자기들 군사기지를 위한 게 아니라 네. 아예 그냥 구단선 네. 내는 자기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네 거예요. 해역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니 그거 저 주장하는 건 알고 있죠. 네, 그 주장은 네. 아이러니하게도 대만도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보시기에 그게 중국의 진심인 것 같다. 네, 중국의 진심이라고 보입니다. 아, 그건 이거 협상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영원히 그 문제는 동남아 아세안과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영유권을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이제 자원 공동 개발하는데 참여는 시켜줄게. 아, 그건 그런 말이 안 되죠. 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입장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니까 네. 지금 계속 대립하는 거죠. 혹시 그러면 그 필리핀 입장 말고도 네. 다른 아세안 국가 입장도 좀 보셨어요? 뭐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네. 이제 베트남하고 필리핀이 가장 이제 중국하고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그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이의지를 북나투나해라고 하면서 이쪽은 중국이 안 내려와야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권을 갖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보다는 자기들이 밑에 있으니까 이제 중국이 조금 덜 이제 강하게 나오는
나오는 것 같고요. 네. 필리핀은 최근에 그 중국 경제 진출이 활발한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반중 감정과 중국 경제적 진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라고 보세요? 이제 현재로서는 봉공 치하에서는. 그거를 뭐 제가 막 이렇다 저렇다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최소한 1대1로가 진출한 다른 국가들하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하고 좀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의 돈은 뭐 좋고 환영하는데 영토는 영토 문제다. 영토는 영토 문제다. 제가 좀 덧붙이자면 1대1로 사업을 지난 두테르테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약속을 했는데 네, 실제로 중국이 약속한 투자 약속은 거의 안 지켜졌어요. 맞아요. 네. 거의 안 지켜지면서 두테르테 정부 말년부터 이제 약간의 외교 정책 노선이 선회하면서 다시 미국과의 뭐 군사 관계도 회복하고 네. 그래서 마르코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지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FDI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고 실질적으로 그때 약속됐던 상당 부분의 1대1로 사업은 지금 중국 상황도 되게 안 좋은데 그러면 그 봉봉 대통령은 전임 두테르테에 비해서 더 강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약하다고 보세요? 어떤 면은 남중국해에 대해서. 저는 필리핀 정부의 입장은 계속 일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필리핀 정부 입장을 그냥 얼마나 어떤 레토릭으로 이제 표현을 했느냐 그런 거고, 두테르테도 남중국해,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필리핀 그 인접한 그 남중국해 영역에 있어가지고는 중국하고 크게 타협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타협은 안 했죠.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건 국민 반중 감정이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극심했고, 두테르테도 나름 민족주의 성향이 있잖아요. 자기 필리핀 민족주의 성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외교적으로는 이제 친중이라고 알려졌으니까 친미보다는 친중으로 알려졌잖아요. 두테르테는. 그냥 아닌가요? 미국에 대해서 막말한 거죠. 그렇죠. 막말한 건데. 미국에 대해서 막말을 했는데 네. 또 실제로 미국하고 네. 그렇게 사이가 벌어졌냐라고 그건 안 돼. 따져보면은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테르테 말기 들어가지고는 두테르테 말기가 거의 트럼프 바이든 이제 전환기하고 이제 겹치는데, 그때는 트럼프도 두테르테하고 뭐 상당히 약간 그 막말러로서 좀 친분을 과시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필리핀의 정책 자체는 계속 그대로인데 그냥 그 정책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조금 달랐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1대1로를 통해서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올 걸로 기대를 했다가 그게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제 두테르테도 입장을 전환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테르테도 말년에. 네. 그 필리핀은 실제로 그 필리핀 해라고 부르나요? 지금도 열심히? 웨스트 필리핀 씨라고. 안 써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스카보로 뭐라고 저는 필리핀 사람들하고 이 이슈에 대해 가지고 많이 네. 얘기해 본 건 아니라서요. 네. 뭐 그 사람들 웨스트 필리핀 씨라고 부르는지 아니 그 사우스 차이나 씨라고, 근데 사우스 차이나 씨라고 부르면 좀 기분 나빠하긴 했습니다. 문건은 웨스트 필리핀 씨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필리핀 외교부의 공식 문서에서 그렇게 불렀으면은 네. 존중은 해줘야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우스 차이나 씨라고 부르면은 좀 기분 나빠하긴 했습니다. 그건 베트남이 정확히 그렇거든요. 네, 베트남은 절대 사우스 차이나 씨라고 표현 안 해요. 네. 절대로. 네, 왜 우리 영예를 가지고 왜 사우스 차이나 씨냐. 말이 안 된다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섬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언클로스는 PCA랑 무슨 차이가 크게 있는 건가요? 언클로스 부속서 7번에 보면은 네. 이제 언클로스 해석에 관련된 분쟁을 이제 중재로 해부할 때는 PCA로 갈 PCA로 수 있다. 가라. 갈 수 있다. 언클로스가 실제적으로 그게 강제력이 있나요? 언클로스는 사실상 그 현재 국제해양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다들 존중해요? 중국이든. 미국도, 그러니까 일단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미국은 언클로스 가입을 안 했거든요. 안 했어요? 안 했지만은 미국은 언클로스의 이제 영해나 이의지 관련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 이제 미국은 관습법으로 굳혀진 이 원칙에 따라서 미국도 EEG를 주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EEG를 딱 공포를 했거든요. 혹시 대사님 질문이 더 있으시죠, 계속? 네,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 뭐 이거 아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폰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 때는 그 상당히 그 좀 위험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보도가 별로 없는데 실제로 폰업 작전들이 좀 수행되고 있나요, 지금? 네. 네. 얼마 그 전에 폰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 함대는 어디입니까? 저도 그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 영국, 프랑스, 네, 최근에 이제 일본, 나토 국가들하고 뭐 네. 일본 해상자위대 등이 이제 뭐 한두 척씩 끼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호주 이런 데도 참여. 호주도 이제 네. 같이 참여하는 것 근데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대만 이슈가 좀 네, 이렇게 좀 부각이 되면서 남중국해 하고 이제 아까 또 우리 강 박사님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제 남중국해, 대만해요, 뭐 동중국해, 네. 이제 한반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좀 더 넓은 그 지역에서의 어떤 안보 이슈에 굉장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좀 하여간 우리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해상 루트가 그 대만의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항로가 개설돼 있나요? 우리가 그렇겠죠? 반반 같습니다. 아, 그러면 타이완 스트레이트를 통과하는 물동량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완 스트레이트를 통과를 해야 홍콩을 거쳐갈 수가 있고요. 네, 홍콩,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항구로, 그러니까 홍콩, 항저우, 샹하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산, 고베, 이렇게 가는 항로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물동량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아세안과 중국 간의 이제 뭐 협의나 협상 관련해 가지고 이제 Declaration 네. on the Conduct하고 Code of Conduct는 다른 건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Code of Conduct는 아직도 협상 중인 거로 내가 네. 이해를 네, 하고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아세안은 좀 뭔가 그 legally binding한 걸로 만들라는 그런 입장이고, 이제 중국은 또 반대하는 아니고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 별 진전이 없는 거로 이렇게 네네. 돼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 정도 하시죠. 그 뭐 마지막으로 그 뭐 이번 이슈는 네. 뭐 쟁점이 따로 또 있나요? 그 얘기는 뭐 안 하셨는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 이후에는 네. 뭐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동 개발하고 타협으로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공동 개발하고 이게 타협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서로 말만 계속 오가고 있는 겁니다. 말은 말대로 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경비대나 뭐 해군력 간의 충돌은 충돌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상황이 사실 완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격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서로가 좀 어떻게 하면 뭐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이제 모색은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모색은 하는데, 뭐 국제관계라는 게 맞아요. 워낙에 복잡하니까,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직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냥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떠한 케이스가 터졌을 때 그 케이스를 하나하나씩 좀 미봉책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라는 제가 생각이 한국 정부 듭니다. 입장은 모르겠는데 네. 우리 같은 민간인 입장은 네. 어떤 스탠스가 베스트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야 뭐 그냥 외교 관계로 하면 되는 건데 외교적 수사가 중요한데 우리 민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베스트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 입장은 약간 중국 비난 쪽에 좀 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중국의 탐욕이다라는 보통 관점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약간 잘못된 관점인 건가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는 아세안의 공동 조인트 스테이트먼트의 입장에 따르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관찰한 거로 보면은 뭐 중국은 그냥 굳히기예요. 그리고 이제 국제관계라는 게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아세안의 어떤 개별 국가가 중국의 이해관계에 반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제 각국별로 이제 그 남녀국해의 분쟁 당사국도 아세안 10개국 전체가 안 되더라. 맞습니다. 대여섯 개 되는 나라들이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통된 이 강력한 입장을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그 코드 오브 컨덕트 협상에서도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런데다가 이제 중국은 아세안을 상대로 해서 협상하려면 이제 부담이 되니까 바이래터럴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디바이드 룰이 되고 맞습니다. 아세안이 예. 그냥 무력한 거예요. 그리고 네. 힘이 워낙 약해서.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그 협상 전략이 시간을 가지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일본하고 달라고. 맞습니다. 우리 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굳히기를 쭉 가다가 조금 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조금 이렇게 리트리트 해가지고 이렇게 네. 좀 위기 관리를 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벤츄얼리는 그냥 중국의 그런 힘의 논리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되고요. 또 뭐 중국에 대해서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국은 몇십 년을 바라보고서 이제 접근을 한다라는 거는 계속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제 중국 같은 그 국가를 이제 대응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입장도 보면은 미국은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태평양, 인도 태평양에서의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이해관계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네. 중국의 어떤 태평양이나 인도양 진출을 저지하는 그런 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그 중국의 오피셜한 그 입장을 보면 공개적인 그런 무슨 장소에서도 자기네 입장을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막 내더라고요. 서로 아니까요. 네. 그게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외교적인 레토릭을 안 쓰고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내면 또 중국은 미국은 좀 그렇게 하잖아요. 중국도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자기 입장을 하고 그렇게 오히려 입장을 클래리파이하는 그런 게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양쪽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한테 너무 섣부르게 개기면은 또 이제 얻어맞는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분명히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뭐 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1시간씩이나. 어디 갔어? 근데 이게 어딘가 있겠죠. 강의가 준 건가요? 이 녹화가 지금